보시죠. 진짜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이 지급윤리 이게 정말 많이 상실된 거죠. 어제 직장인들의 가짜 근로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급윤리, 검사의 지급윤리, 헌법재판관들의 지급윤리, 대법관들의 지급윤리 이런 겁니다. 이 제시 그레이스라는 님이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에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커에 의한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의 침투가 가능하다. 선관위에서 비번 같은 걸 다 공개했겠죠. 아이디하고 비번을. 외부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안 했겠습니까? 그거를 어제 국정원 전 차장이 여러분들 정언을 한 겁니다. 망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망분리라고 하는데 차장 이야기입니다. 망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연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다. 그냥 선관위 안에서 조작하든 선관위 밖에서 조작하든 간에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전용선 여러분들 연결되면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으며 심지어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부풀릴 수 있었다는 거죠. 어제 국정원 차장이 여러분들 제3차장이 정언하는 겁니다. 2023년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1, 2, 3, 4, 5 등 보안 장비의 암호가 취약했던 사례는 한 건이 아니라 수십 개였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전부 다 외부에 저는 제공했을 거로 봅니다.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조사해보고 싶어도 해본 적이 없다. 결사적으로 막으니까. 답답했던 윤 대통령이 등판하려 하자 바로 강판시키는 문형배 재판관. 재판관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바닥 수준이었어요. 헌재가 변론에서 더 나올 것도 없고 이미 정인신문과 검찰 조서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냥 자신들이 여러분들 결정할 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의미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변론이나 종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는 것은 마은혁의 입성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이 종결되어 버리면 마은혁이 들어와도 신입이 선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잔머리를 굴리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두루마기 입은 뭐한 멍석마리 재판을 보고 있다. 법조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야네. 진명형 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분 말씀은 마은혁 씨가 들어와 가지고 한 표를 더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부 다 거부해 버린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인 신청 기각, 투표자 수 검정 기각, 전부 다 검정 기각합니다. 자주 소개하는 의사분인 폴리 님이 검정 자체를 막을 거면 재판은 왜 합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직무윤리, 직업윤리인 겁니다. 우리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이미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직업윤리를 직접 목격한 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지도층에 이런 직업윤리인 겁니다. 아마 이게 한국의 지도층 직업윤리가 아니고 직장까지 다 이런 정도 수준일 겁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는 겁니다. 직업인으로서 자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해가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최재원님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해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투표자 수 조작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지금 그동안 쏟고 살아온 것 같아서 국정원 차장이 선관위의 해커를 침투시켜보니 통합선거인 명부도 모두 조작이 가능하다고 정언했다. 부정선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적들의 하이브리드 침공이라고 그것이 협조했든 주동했든 공모했든 당신들의 죄는 내란과 외환이고 반역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은 민주당이 기획했을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실행해 온 것고 부정선거를 덮는 데는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일선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 그리고 지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경우에 비해 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5년 동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기관들 가운데 조사다운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후보들 가운데 254개의 선거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5년 동안 공적기관에서 경찰 검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다운 조사를 한 번 한 게 없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러분들 불거지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판사 검사 대법관 경찰 선관위 전부 다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심초사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나라 자체가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불거져 나온 부정선거 문제를 필사적으로 덮기 위해서 검증을 기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은 대법관들의 데자뷰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250여 개의 선거구 가운데 130개 정도에서 이런 지역구 후보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겁니다. 그런 엄청나게 많은 선거 무효 소송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했고 무관심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여러분들 4년이 넘게 흘러가지고 나라가 일대 혼란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자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도달해 있겠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 있을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년 전에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진짜 생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겠죠. 세상에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사가 이런 어렵고 겁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냥 대충 때우면 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 여러분 이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김용빈 주장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